여러분들 가정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요, 혈연 공동체, 생존 공동체, 성장 공동체라고 보통은 얘기해요. 이 가정의 본질적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 가정을 잘 경영하면서 나다운 성장을 가정 안에서 해갈 수 있을지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들 답 찾으실 수 있습니다. 유아,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 교육을 정말 잘 시킬 수 있을까 등등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결국은 가정 경영과 관련된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이 가정 경영을 잘 하지 못하면 우리가 바라는 나다운 자기 성장, 나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가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는데요.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가정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하나씩 해답을 찾아가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라는 것이죠. 가정은요,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혈연 공동체예요. 엄마 아빠에 의해서 자식이 태어났고, 자식은 그 엄마 아빠와 보통 요즘에는 핵가족이지 않습니까? 이 핵가족을 꾸리면서 가정을 이루어 가죠. 물론 이 가정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낳고 아이는 부모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어떤 의지에 의해서 그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고 그 아이도 어떤 의지에 의해서 그 엄마 아빠를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혈연에 의한 연결성은 상당히 강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시고 알고 계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가족은 자연적으로 사랑의 강도가 아주 높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가정마다 다 다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연으로 연결된 핵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는 거 먼저 체크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생존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핵가족의 경제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돈을 벌 수도 있고 엄마가만 돈을 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경제적인 산물을 가족이 공유하는 그런 구조로 일반적으로 가정이 운영이 되고 있죠. 여기에 좀 더 나가면 경제적 상호 협력도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에게는 경제적 산물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는 가정이 대부분이죠.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성장 공동체입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한다는 의미에서는 성장 공동체 맞지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다시 가정이라는 건 어떤 성격을 갖는다고요? 네, 혈연 공동체로서의 성격, 그 다음에 생존 공동체,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데 성장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상적인 형태를 생각을 한다면 그 가정의 사랑의 온기, 그래요. 공동체적 성격 때문에 사랑의 온기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봐야겠죠.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이 훨씬 더 많다는 현실도 제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얼 타입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의 온기 속에서 가사노동을 포함해서 경제적인 측면까지 다 분담하고 협력하는 이러한 체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상호 성장하는 것이 가정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이렇게 정의 내리는 사람 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정의를 전제로 할 때 엄마 아빠는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자고요. 자, 혈연 공동체 가정의 운영과 관련해서 엄마 아빠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조율의 역할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사랑을 쏟아 붓는 것에만 엄청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구성원이 복수일 때는요, 서로가 적절하게 조율되어야 하지 어떤 일방으로부터 사랑이 다른 타방에게 무한정으로 주어지는 그런 사랑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엄마 아빠는요, 가정에서 사랑을 잘 조율하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가정의 경영자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생존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경제적 성과를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가정이 가부장적인 성격에서 운영되는 것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노동이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고요. 그에 의해서 형성된 재화가 그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가족에게 분배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도 가능하면 가족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노동의 결과물로 얻어진 것들도 적절하게 잘 분배되는 그런 구조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가정경영의 핵심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요, 가사노동의 적절한 분배, 이것이 가정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주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성장 공동체 측면에서는 양육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집중적인 양육, 자식을 향한 양육에 너무 힘을 들이다 보면요, 양육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바람을 아이에게 투영시키는, 또는 아이의 바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정된 상의 아이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무리한 양육이 실제로 가정 속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사실 한국의 가정은, 이거는 우리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입시지옥 구조 속에서 결국은 이런 기형적인 양육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양육의 이런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상호 긍정 영향을 미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해가는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엄마 아빠는 자신도 성장해가는 하나의 주체로서 자신이 공부하고 자신의 성장에 기뻐하고 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실질적인 양육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지점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어른을 보면서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강요에 의해서 무엇을 하도록 하는 그런 양육 방식보다는 무엇인가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엄마 아빠의 양육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결국은 몸으로 보여주는 엄마 아빠여야 하는데요. 일단 가사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아주 중요하겠죠. 아이들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아이들로 키워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특히 벌떡 습관이 아이들 몸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정리 습관, 그러니까 정리하지 않는 아이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자신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선공부 후 실행해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에 정말 부적합한 그런 아이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정리 후 실행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엄마 아빠가 되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이고요. 가사는 그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그것을 먼저 나서서 하는 그런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요리라든지 청소라든지 또는 가구의 배치라든지 또는 벽면 등을 어떻게 활용하면 정말 아름다운 실내를 꾸며갈 수 있을까라든지 이런 것들에 벌써 눈 뜨고 스스로가 움직이는 아이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로 여러분들 키워가시려면 엄마 아빠가 먼저 솔선해서 가사에 적극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가 공부의 모범이에요.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라 그러고 마루에서 TV 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TV 볼 때는 가능하면 같이 보시는 게 좋고요. 공부할 때도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다 아세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스스로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공부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셔서 그렇습니다. 공부의 재미는 자기에게 맞는 쉬운 책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들 책 읽는 삶 2023년에 제 이야기 듣고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은 사실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기에게 가장 쉽게 느껴지는 나름대로 재미있는 책을 한 권만 여러분들 발견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밤 시간에 연속 보실 거 보셔요. 그렇지만 하루 종일 TV를 틀어놓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드라마만 딱 보고 나머지 시간은 책을 보는 그런 생활 모습으로 스스로를 바꿔가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아이들이 커간다니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재미있어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면 집에 식구들 모두가 자기 성장을 위해서 공부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응원해주고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가정이라는 것은 성장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장 공동체를 부모가 아이를 양육시키는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협소한 생각 방식은 오늘부터 버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는 분인데요. 정미숙 작가 얘기를 이럴 때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하시고 칼국수집을 경영하시던 분이 40대의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느 날부터 갑자기 독서를 시작하셔서, 그런데 정 작가는 혼자 하지 않으셨다는 게 대단히 위대하십니다. 가족 독서 모임을 만드셔서요. 처음에 혼자 읽기 시작했던 독서를 가족과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책을 출간하시고 이제는 작가로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가족 독서 모임이 기반이 돼서 정미숙 작가의 따님도 현재 작가로 활동 중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가정을 잘 경영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가정이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혈연 공동체도 사랑을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을 잘 배분할 수 있는, 또 경제적 성과도, 그러니까 생존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경제적 성과도, 그러니까 돈을 버는 노동도, 또는 돈을 벌어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적 성과들도 다 같이 잘 배분하는 그런 가정이 형성이 된다면, 당연히 제가 항상 강조하는 서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면서 독립적으로, 그러나 서로 충분히 사랑하면서 공동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겠죠. 이 분위기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는 상호 성장의 공동체가 되려면 부모부터 공부를 시작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모습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요, 제가 오랜만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특히 엄마 아빠들, 우리 가정은 공부하는 분위기의 가정으로 한번 만들어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오늘 공부하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여러 생각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적극적인 댓글 나눔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